여러분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이고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 경매에서 망했다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경매에서 돈 못 번대,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난대, 이런 얘기들 아마 종종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경매 잘못하면 망합니다. 물론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게임이기는 하지만 조금만, 아주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메모장 준비하셔서 내용들 잘 메모하시고요. 여러분들 사용하는 컴퓨터나 책상에 딱 붙여 놓으시기 바랄게요. 자, 경매로 망하는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5가지 중에서 제가 또 실수를 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저의 경험담도 함께 들어있으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 감정 가격을 시세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별거 아니겠지. 감정가로 해서 대충 입찰가 정하면 되지. 좀 낮게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감정 가격이 1억의 물건이 있는데 한 번 유찰이 되어서 70%의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억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쓰면 그래도 2천만 원이나 싸게 가지고 오는 거니까 와, 괜찮겠다 생각하고 8천만 원으로 입찰가를 썼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물건의 시세는 7천만 원이었던 거죠. 네, 감정가는 절대로 시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시세대로만 샀어도 괜찮을 수 있지만 1,000만 원이나 더 비싼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 와, 그러면 2천만 원이 오를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의 마음고생, 내 투자금이 더 묶인다라는 거, 이런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의 투자금이 묶여서 다음 투자를 또 진행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정 가격을 시세로 판단하지 말자입니다. 두 번째, 임장을 가지 않고 손품만 팔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세연쌤이 초보 시절에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라서 손품만 팔고 임장을 가지 않았어요. 근데 낙찰을 받고 임장을 갔더니요, 이 아파트에 배관과 누수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이 막 걸려 있고 안내판에 이 주민들의 막 불만이 적혀 있는 거죠. 와, 이런 매물들 매도가 될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애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 물건을 통해서 제가 와, 정말 임장이 중요하구나, 이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아파트의 경우에 또 손품만 팔아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그런 매물의 시세를 현재 거래 시세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입찰가를 써버리면은 내가 나중에 매도를 할 때는 그 가격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주인들이 원하는 금액을 올려놓는 거잖아요. 당연히 실거래가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 한 달이 다를 수 있고 뭔가 그 지역에 변수가 생겨서 실거래가가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임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시세 조사도 잘하고 임장도 잘해서 이제 입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입찰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거죠. 실수를 해서 무효 처리가 되면 너무 다행이지만 입찰 금액에 공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내가 쓰려고 했는데 10억을 써버린 거죠. 어떡하죠? 와, 우리가 10억을 잃는 건 아니지만요. 만약 이 물건의 최저가가 8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를 우리가 준비를 해갔겠죠. 그러면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을 우리가 잃게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800만 원이라고 하는 보증금을 예로 들었는데요. 만약에 보증금이 8천만 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또 얘기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기일 입찰표를 작성할 때 고쳐 쓰거나 덧대 쓰거나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이제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의 레버리지를 반드시 이용하셔야 되죠. 근데 본인이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입찰에 들어가신 거예요. 낙찰을 받고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이 또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미납 처리가 되어서 보증금을 또 잃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찰 전에는 대출이 나오는지, 그것도 내 상황에서 대출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대출 영상 많이 올려놨거든요. 이 영상들 참고하셔서 입찰 전에 대출 상담사님들께 꼭 확인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시고요. 만약 내가 대출 상담사님들의 전화번호를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에 법원에 미리 좀 가셔가지고요. 그 대출 상담사님들이 입찰일에 나와 계세요. 그럴 때 명함을 좀 받아서 물어보시는 거, 이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반드시 입찰 전에 대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5번째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보고 세연쌤의 따라만 하세요 따라하고 나름대로 경매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5번째는요.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고요. 유찰이 여러 번 되어서 뭔가 좀 저렴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낙찰받기보다는 그냥 낙찰의 기쁨을 맛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유찰이 많이 되어서 최저 가격이 굉장히 낮은 거죠.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쁨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물건들이 팔리냐는 겁니다. 저는 입찰 물건을 결정할 때 이 물건이 매도가 가능한지 반드시 팔리는 물건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루에도 우리 교육생분들과 입찰 상담을 여러 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급해서 돈이 조금이다 보니까 소액이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거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실전반 수업 때 이런 물건은 꼭 하셔야 하고 이런 물건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 드리거든요. 근데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가지고 오셔서 저를 막 설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땐 제가 좀 난감하죠. 결정은 어차피 당사자가 하는 거긴 하지만 저의 경험상 이런 물건은 굉장히 나중에 엑시트가 힘들고 수익을 실현하기가 힘든 물건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되지?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저를 계속 또 설득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매도가 되는 물건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팔리지도 않는 부동산을 내가 그냥 하나 더 보유하고 있는 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오늘 경매로 망하는 이 5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경매로 망하는 5가지. 첫 번째, 감정가를 시세로 판단하는 경우. 두 번째, 손품만 팔고 임장을 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입찰표를 잘못 써서 입찰 금액에 0 하나를 더 붙이는 경우. 네 번째,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5번째,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5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은 이 5가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세연쌤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충 해서 내가 낙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수익을 실현하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경매를 꾸준히 하면서 소액을 가지고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시기를 이세연쌤이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제가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2023년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이세연쌤과 함께 정말 열심히 꾸준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투자금이 소액이다 보니까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고요.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마음은 또 급합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물건도 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액을 이용해서 이 아파트 단기 매도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려고 경매를 이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계시는데요. 아파트 경쟁자도 많고 폐찰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드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 정말 제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10번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을 믿고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좀 마음이 뭉클하고 좀 감정이 올라오네요. 저도 초보 시절에 정말 1,200만 원을 가지고
앞만 보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소액으로 하시는 그 힘든 마음들,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지치실까, 이런 마음들을 너무너무 속속들이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안 되지 않습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세연쌤을 믿고 꾸준하게 열심히 하신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4년도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이 세연쌤이 함께 꾸준히 열심히 해서 함께 부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2023년도도 너무 열심히 했다고, 그리고 2024년도는 더 열심히 한다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